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0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어제 택시를 탔더니 택시 운전사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요사이 장사가 잘 되십니까? 하니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계엄 사태 이후에 손님이 줄었다면서 이분이 나는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 진이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 헌법재판소가 노리는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그리고 국민들이 갈려져 가지고 첨예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좀 시간을 끌어 가지고 진이 빠지도록 만든 다음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마냥 늦출 수도 없고 뭐 다음 주에는 결정이 나올 것이고, 또 다음 주에는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으니까 26일 전 또는 후, 전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일하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되겠는데요. 보통 오전에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윤석열 지지층에서 하나의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데,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각하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각하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것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띄워가지고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각하라는 것은 기각과 다릅니다. 기각은 심리를 해보니까 이것은 뭐 탄핵 소추에 부적합하다, 탄핵하기에 부적합하다 하면 그걸 기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각하는 뭐냐 하면은 이건 처음부터 이게 요건이 되지 않는다. 탄핵 소추 안 자체가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 절차상 완전히 위법한 거다. 뭐 이 정도로 아예 깡그리 이거는 심리할 가치도 없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각하를 해버립니다. 각하. 그런데 지금 심리가 다 끝나고 결론도 종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날 최종 진술도 하고 지금 결과만 기다리는데 갑자기 각하, 즉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거 이거 다 무효다. 근데 그 헌법재판소 심리를 누가 했습니까? 청구인인 국회 측, 피청구인은 윤석열 측이 다 참여해가지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법정에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술했잖아요. 근데 게임으로 말하면 훌륭한 게임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스코어만 나오면 돼요. 그런데 상방이 다 참여해가지고 나름대로 성실한 재판 진행을 했는데 이거 다 무효다 하면은 게임 잘 해놓고 마지막에 갑자기 게임 무효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의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1%의 가능성도 없는데 거기에 목을 메고 언론이 그 가능성까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참 언론의 수준이 너무나 낮습니다. 특히 조선일보까지 며칠 전에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의 학자의 의견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것만 보면은 3분의 2가 인용이 아니고 각하 플러스 기각이니까 누가 봐도 이게 기각 아니면 각하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아주 교묘한, 그러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편집의 그 장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릇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 고문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사이 뭐 언론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사안은 판사라고 해서, 검사라고 해서, 변호사라고 해서 이 문제에 정통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헌법재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넓게 봐야 됩니다. 근데 자그마한 문안 하나 가지고 그걸 확대해 가지고 각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하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첫째가 뭐냐 하면은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의 통치권에 해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심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비상대권이라고 하는데 계엄령 선포를 거기에는 반드시 요건이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할 수 있도록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비상사태도 아닌데 계엄령을 선포한 것까지 이것은 통치권이고 비상대권에 해당하니까 법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초헌법적 발상입니다. 헌법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헌법에 없는 이야기. 그래서 나온 게 국민 계몽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령 선포권을 주지만은 거기에 아주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2분의 1 제적의원 2분의 1 의결로서 해제를 결의하면 해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저 왕조 시대에나 있었을 만한 비상대권, 그건 왕입니다. 왕. 윤석열 대통령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왕조 국가에서 요새는 그런 왕국도 없습니다만은 왕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어디 조선조로 돌아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슨 비상대권, 통치권 하면은 뭐 좀 그럴듯하고 하는 그 말의 그 어떤 의미에 취해가지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소추 안에 내란죄가 있었는데 탄핵 심리할 때 그 쟁점을 정리할 때 내란죄 부분을 왜 뺐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란죄 부분을 빼기로 한 게 아니고 국회 측에 내란죄를 넣었지만은 헌법재판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란 말이 우선 잘못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거든요. 징계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를 다투려면은 그것은 형사재판소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는 잘못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쟁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는 이거 빼자. 다만 국회 측은 내란죄를 빼더라도 내란 행위는 있으니까 그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를 따지자 이렇게 된 겁니다. 내란죄를 뺀 게 아니고 내란죄는 내란이란 말은 살려두고 이게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다루자. 유무적 차원에서 다루지 말자 하는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양해를 해가지고 쟁점 정리해서 내란죄 성립 여부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각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내란죄를 뺐으니까 소추 사유가 달라졌으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미 판례가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 때도 국회 소추 안에 들어있었던 뇌물죄 부분을 뺐습니다. 뇌물죄도 뺐어요. 이번엔 내란죄를 뺀 건 아닙니다만 내란죄 문제를 다른 형식으로 다루는 것과 똑같은 판례가 있고 소추 안에 새로운 어떤 혐의를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소추 안에 적힌 것 중에서 빼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빼는 거는 형사재판에서도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살인 및 강도로 기소를 했는데 이거 강도는 안 되겠다 하면 강도를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혀 각하 사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판례가 있고
그리고 상식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뺀 것이 아니고, 다만 내란죄를 왜 뺐느냐 해가지고 윤석열 측에서 막 캠페인을 벌일 때 국회 측에서 그게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당당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우선 첫째,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과는 다릅니다. 그 논리가 다릅니다. 다만 그 진행 절차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을 균용한다고는 돼 있어요. 균용한다는 것은 그대로 따른다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또 융통성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핵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재량권을. 그리고 탄핵 재판을 많이 해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그 재량권 행사에 의해서 그 관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혼자서 판단한 것도 아니고 그 8명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진행하자, 저렇게 진행하자 하고 결정했다면은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절차가 되는 겁니다. 절차를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한 무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수사자료죠. 수사자료를 재판부가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수사, 재판 중인 검찰 기록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헌재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에 그 기록의 등본, 사본이겠죠. 등본을 보내달라고 해달라. 그걸 송부촉탁이라고 합니다. 송부해달라고 부탁해달라, 요구해달라라는 요구를 했고, 헌법재판소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검찰에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검찰이 그 자료를, 그 수사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이게 헌법재판소 법에 그런 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말하자면은 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런데 헌법재판소 규칙에 보면은 당사자가 요구할 때는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송부 촉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당사자, 이때는 당사자가 국회 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해 가지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보내라고 했더니 검찰도 따져보니까 이게 법에 맞다고 판단해 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걸 가지고 탄핵 심리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게 각하사유냐, 왜 법대로 안 했느냐 하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소 법의 다른 조항과 종합적으로 해보면은 그게 문제될 게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그런 자료를 받는 게 이게 법 위반이 아니다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재판 과정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근데 이거는 뭐 약간의 법 해석에 쟁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쟁점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쟁점이 있다고 하는 거하고 이게 이 재판을 막 통째로 무효로 돌리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죠. 쟁점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그 위상이 1심 법원, 2심 법원보다도 높은 또는 법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상당한 권위가 실린다는 겁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견해는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물론 아주 특이한 경우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각하사유는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쟁점 있다고 해가지고 각하가 될 리가 없죠. 각하라는 것은 지금 8명이 그동안에 한 재판이 순 엉터리로 했다는 겁니다. 엉터리로 했다고 자백하는 겁니다.
만약 진짜 각하 판결이 나오면 헌법재판소는 해산하는 게 맞아요. 아니, 지금까지 한 두 달 동안 국민들을 속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 재판을 했다는 거니까 그게 그런 각하를 할 리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대충 이 정도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하 같은 그런 주장에 속지 마시고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과연 저 사람이 헌법재판에 전문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공정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진영 논리에서 이야기하느냐? 그걸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